소위 이제 4차 이주라고 하는 고려인들의 이주.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네. 그 4차 이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이제 3차 이주로 인해서 고려인들은 대표적인 분산민족이 됐어요. 예. 널리 분산돼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45만 이 인구가 소련 전역에 분산되어 살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 고려인들이 이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실 모국 문화도 많이 잊어버린 것도 또 사실이죠. 예.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또 소비에트화 대과거도 있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. 이 붕괴되니까 사실 저도 가서 그 초기에 붕괴된 직후에 그 상황을 봤는데 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요. 예. 그 전에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일거에 망가지면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예. 일단 이 국가가 무너지면 한 개인이 노력해서 절대 성공을 못하는 게 이 어느 고려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농업인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계가 고장났어요. 예. 수리하러 가니까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. 그리고 수리하는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어요. 소비에트 시대 때 그랬어요. 지역에 연계돼. 거기를 갈 수가 없죠. 그리고 기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돌릴 수 없고,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카자흐스탄 같은데 이 가스와 이 전기를 공급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를 또 보급을 해주지 않아요. 예.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는 그걸 지불할 여력이 안 돼요. 그러면 전기를 끊지요.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게 그야말로 완전 그 아노미적인 혼란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이 성공을 못하거든요.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또 뭐가 발흥하냐면 대부분이 쇼비니즘이 발효해요. 어쩌냐면 중앙아시아 국가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눌려서 살았죠. 예. 자기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은 너무나 어렵죠. 그 쇼비니즘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예요. 당시에 이 러시아어는 이제 공용어였고 유엔에서 지정하는 그 6대 공용 언어 중에 하나고 또 러시아어는 정밀하게 다듬어진 언어예요. 예.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세련된 언어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을 때 러시아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. 그 언어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고립돼 가지고 러시아어를 잊어버리고 중앙아시아 그 주류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쓴다? 그러면은 평생을 거기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. 노력을 하면. 예. 그런데 이 러시아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게 배우기 어려운데 이제는 또 역사적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예. 그러면 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죠.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고려인들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떠났죠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2개 민족 국가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12개의 민족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인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뭐 어떻습니까?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열강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, 그리고 뭐 우주기술,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, 문학에서도 이 소비에트 이 문학은 특히 러시아 문학은 그 다른 나라 문학들을 취급을 안 했을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 한 국민으로서 이 고려인들이 성공해서 자부심을 가졌죠. 또 거기에 그 뭐 빅토르 츠이나 또 아나톨리 김 같은 유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죠.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민족 국가의 또 소수민족,
예. 이렇게 전락해가지고 각종 이제 어려움, 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삶이 상상하기 어렵죠. 이게 최고봉에서 한순간에 이 밑바닥으로 내려간 체험인데,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가 걱정되죠. 이 막 형성된 신생 이 민족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죠. 또 그때 이제 쇼비니즘이 일어나니까 더 불안하죠. 그래서 이제 갈 곳은 처음에는 연해주다. 그래서 연해주로 가는데, 연해주도 또 그게 아니에요. 당시에 그때 러시아인들의 민족차별도 심했고, 또 거기에 각종 경제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도 어렵고,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찌할까.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러시아도 있지 않게 하고,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마침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가 되고, 또 그런 과정에서 노동 인력이 필요해졌고, 이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. 그럼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CIS 지역, 거기에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어느 정도로 국가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? 지금 이제 인구 통계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.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16만에서 18만을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거기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구 통계를 좀 보여주지도 않아요. 그래서 우즈벡 고려인 인구 통계가 어쩔지 좀 판단이 어렵고, 카자흐스탄은 10만에서 12만. 근데 그 통계가 거의 정확하죠. 러시아가 한 18만. 이제 사할린까지 다 합해서 키르기스탄이 한 2만, 우크라이나도 한 2만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전쟁 여파로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, 지금 이런 상태로 5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지금 최근에 한 11만 명 정도 고려인이 지금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50만에서 11만 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. 그런데 이 숫자의 60% 이상이 우즈벡 고려인이에요.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고려인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,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러면 우즈벡은 인구는 그렇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주 수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. 그리고 러시아 인구 통계가 지난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내에 그 한 학자 한 분이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, 지금 러시아에 사는 이 고려인 수가 지금 한 8만 명, 10만 명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줄었거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.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? 지금 답이 안 나오죠. 그래서 그 이제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고, 또 거기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주, 카나다로도 좀 많이 갔을 것이다.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그 징집 대상자가 돼서 그런데 고려인들은 아마 소수민족으로서 그런데 불안을 느껴서 러시아인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징집을 피해서 나갔습니다마는, 고려인들도 아마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했지 않을까. 물론 그 수만 포함되지 않고 가족이 이주를 했겠죠. 예. 지금 인구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게 이제 4차 이주, 3차, 4차 이주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? 이제 고려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조금씩은 들어와서 예.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. 우리나라 그 서울의 의류상가에서 예. 옷을 사가지고 비행기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되팔아가지고 그러한 이 장사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금씩 거주를 했죠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99년입니까? 재해동포법이 만들어지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조금씩 이제 마련됩니다. 아, 김대중 정부 때. 예. 그런데 이제 그때 재해동포법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죠. 해외에 사는 동포를 위한 재해동포법이었어요. 국내에 이렇게 그 해외 동포들이 들어올 줄은 그때는 판단을 못 했죠.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정확히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다문화인 뭐 여러 가지 그 국내 거주해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비가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요. 사실은 그걸 떠나서 더 좋은 전문 직장에도 지금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가
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고 예.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. 왜 그러냐면 그쪽은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 못해요. 그래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노동을 하다 보면 자식들을 돌봐줄 부모가 필요하니까 또 할머니가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한국의 정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예.